자, 안녕하십니까. 이수민의 주식뉴스공장 9월 11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지난주에 하루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9월 9일 기점으로 그 전부터 해서 지금 지수보다는 우리가 종목 장세, 업종 장세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이번 주 목요일도 보시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다음 주 FMC, 지난주에 있었던 20일 통화정책위에서는 별다른 코멘트 없고 다음 달에 통화정책, 특히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유로화는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달러화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태풍 합이라든지 어리 영향으로 어떤 피해로 인해서 재정 지출의 확대, 부채 한도의 협상 부분들을 연장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금 재정 지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달러는 약세가 되고, 그 외에는 통화가 지금 강세가 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의 하락 3% 정도, 지난주에는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5에서 50달러 선에서 박스권 부분들을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수는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파생 드라이브를 매도를 급등락 부분들을 진행함에 따라서 섹터별, 업종군별로, 그 다음에 개별 종목군 따라서 종목 장세가 상당히 좀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 부분을 다시 올려드렸던 부분들은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 연장이 됐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잠깐 숨통을 여유를 조금 더 가져도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중순부터는 FOMC가 끝나고 공화당이 어떻게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어떻게 서로의 주도권 싸움 부분들에 인해서 시장 자체가 트럼프로 인해서도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큰데, 그런 변동성 자체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잠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큰 자금의 유동성의 흐름 부분들을 보자는 측면하고 종목 장세, 업종 장세 부분에서 지난주 코멘트 드렸던 게 전기전자 쪽하고 제약, 바이오, 화학, 특히 반도체 쪽 3D 랜드, 그 다음 아침에도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수급으로 보신다 하면 외국인들이 아침에 계속적으로 파생을 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어요. 오후장 들어서 아침에는 매수 들어왔다가 오후에는 또 매도로 바뀌면서 변동폭을 좀 키우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면서 컨트롤 부분 들어가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A 주시가 되는 것은 기관 쪽이에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 자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연기금의 저가 매수, 국가 지자체라든지 기관 쪽,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이 오늘 대부분 진짜하면 전기전자 쪽의 매수 부분들을 지난주에 좀 코멘트 드렸고,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 이런 섹터 쪽으로 단기 모멘텀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전기전자 쪽은 실적 모멘텀 관련된 부분들이죠. 실적과 미국의 경기 지표에서 소비 관련된 지표, 그 다음에 지난주에 EU라든지 EU 쪽에서 경기 성장률의 상향, 이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유업종,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이 피해 부분들에 따라서 반사 효과 부분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아침에 이제 배터리 쪽 만들었다는 얘기 좀 드렸었죠. 그래서 LG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순환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종목 장세를, 순환매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파생을 앞두고 지수는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금 최근에 개파락 나왔던 걸 메우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양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저가 수급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선물 플레이 부분들 하고 코스닥은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코스닥의 IT 전기전자 쪽, 그 다음에 오늘 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장관이 오늘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좀 그 전에 지금 인사청문회 전에 어떻게든 이번 정권의 가장 핵심
보직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스크래치를 내려고, 안보에서도 스크래치를 내려고,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떻게든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 군데에서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에 처음 임명했던 외무부 장관도 하이에나처럼 벌떼같이 달라졌죠. 그래서 마지막 그 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핵심 이번 정권의 그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장관이다 보니까 모든 벌떼 하이에나들이 지금 달라들어서 이리저리 스크래치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부분들이 이제 되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뭡니까 이제까지 뭐 4차 산업혁명회를 지난달에 스타트 들어갔고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향후에 이번 정권 내에서 정책적인 부분들로 세팅을 할 건가 이러한 그림 부분들이 이제 3분기 마무리부터 4분기까지 이제 딱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된 부분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된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30% 이상 이미 지분 매집 부분들이 좀 끝났어요. 지분 매집 끝났기 때문에 매매 부분들을 매수 강도 부분들을 크게 올릴 필요도 없고 지금 잠겨 있는 물량 자체는 상당 부분이 잠겨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지금 지수상으로도 보면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채한도 협상 부분도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고 3개월 정도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지수는 그냥 변동성 부분들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 꺾어 놓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 부분들 진행하면서 물량 매집 부분들을 천천히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장세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급한 장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상당히 좀 심리 부분들이 위축이 되는 장세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코스닥 쪽에 들어오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군들 보시면 전기전자 쪽 삼성전기가 지금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그룹주들 갤럭시 노트 오늘 아침에 S8 다음으로 좀 초대박이 날 것 같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걸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가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LG그룹주들은 오늘 LG디프릴도 반등 부분들이 강화한데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약주들은 저는 원래 근데 개인적으로 제약주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섹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2, 3주 전부터 제약주 움직임 특히 신라젠이라든지 코스닥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신약 통과 건수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 드렸던 이유 연장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 계속 지금 시장 대비 성장성이 지금 부각되면서 시장 주도주군으로 계속 움직인 부분들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건설주라든지 건설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항공주들은 또 반대죠. 유가가 보면 3%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또 반대. 자동차 섹터 부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0.5% 1% 줬는데 아마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서 막바지 불확실성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 좀 보이고 있고 화학주들은 오늘 상당히 강세죠. 3에서 3% 전후까지 급등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간단하게 봤을 때 유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허리케인 영향의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아침에 좀 소폭 반등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레버리지도 한 1%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의 당락포부들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300선 초반 정도에는 남들이 시장 투자 심리 보고 약할 때는 툭 들어갔다가 지난번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도 보면 지난번 코스피 레버리지 2320선 초반대 2300 초반선하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보면 63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급락이 나올 때 지수를 먼저 툭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은 반도체 장비 3D 랜드 관련되고 신라젠이 지금 10% 후반까지 올라왔어요. 제노포커스, 아이젠, 매지원 이런 종목군들 바이오 관련된 섹터 부분들은
어쩌어쩌 하는 사이에 그냥 뚝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군별로, 업종군별로 차별화 장세 부분들이 계속되는 장세의 흐름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선물오시면 동시 만기, 그리고 다음 주 FMC 회의까지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다음 주 FMC 회의, 이번 주 우리 선물오시면 동시 만기고, 해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선물오시면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실 때는 2300 초반에서는 지수 관심,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박스권 상대 2450 정도 되죠. 그 정도에서는 또 지수 매도, 당분간은 이 관점의 큰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정해두시고, 아침에 그 중간에 방송 부분 올려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전기전자 쪽하고 바이오 강세 부분, 종목 장세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흐름 부분들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 아침에 이슈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장세가 됐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2차전지 투자 확대한다고 하니까 상승 EDP 같은 경우에 5%, 7% 이상까지 상승 파동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뭐 PNT라든지 이런 종목, 에코프로라는 LNF는 이런 종목군들 상승 파동 부분들을 이끌었다가 나중에 반등 부분을 이끌면서, 그러니까 서로 올라간 종목군은 조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상승 파동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순환매 부분들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발빠른 순환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부분에서 체크하실 부분들은 현재 업종과 종목군에서 이런 장세를 이끄는 원동력 부분들은 지금 순간에는 모멘텀이에요. 이슈라든지 모멘텀, 그 다음에 업황 부분에서 수혜와 악재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 부분들을 하는 거니까 아침에 시장 브리핑 본 내용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금일 9월 11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방송 부분들입니다. 아침에 중간에 하나 더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투자 심리 부분들을 잘 간직하시길 바라면서 9월 11일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